안녕하세요. 브랜드 리뉴얼 TFT 조영애 부장입니다. 이 자리가 좀 많이 어색하긴 하지만 오늘은 브랜드 리뉴얼 개발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린 자리인 만큼 디자인 개발팀 팀장이 아닌 브랜드 리뉴얼 TFT 일원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TFT 구성원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를 비롯해서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은송 부장, 이승원 차장, 김현정 과장, 멀티미디어 팀의 손성욱 차장, IT 디자인 팀의 허진석 차장이 함께 있습니다. 브랜드 리뉴얼은 작년 2022년 3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12월까지 10개월간의 여정을 거쳤는데요. 현재 브랜드 리뉴얼의 1단계인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임직원들께 보고 드릴 겁니다. 폴리 창사 일의 첫 브랜드 리뉴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로고 디자인만 교체한다, 아니면 또 폴리 어학원만 리뉴얼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오늘 브랜드 리뉴얼에 대해서 정식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브랜드 리뉴얼 개발에 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개월에 걸친 여정이라 말로 설명하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영상으로 압축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0개월의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브랜드 리뉴얼 개발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폴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내용은 우리 브랜드가 앞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브랜드 에센스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지 커뮤니케이션 팀의 김은송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이 조금 말씀하시기 힘들 수 있어서 발표자분들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송 부장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실 텐데 시간 또 할애해 주신 분도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그 조영희 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순하게 디자인 변경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를 브랜드를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대부분 디자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브랜드를 이루는 요소들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아키텍처, 구조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브랜드를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버벌에 대한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어떻게 비주얼로 표현하는가, 이 3요소가 합쳐져서 브랜드를 스타일링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첫 순서로 우리 폴리의 브랜드가 어떻게 구조가 변화되고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간명하게 진화시켰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와 비교하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SG와 투비를 비교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폴리는 폴리 어건이라는 서비스 브랜드의 BI와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법인 브랜드죠. CI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Corporate Identity인 KPS,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은 그 위에 상위의 개념으로 법인과 서비스를 포괄하게 되는 마스터 브랜드 형태의 구조화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에 간명하게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낸 근간이라는 가장 큰 키워드 자체가 폴리이기 때문에 폴리를 마스터 브랜드로 삼고 그 산하에 서비스 브랜드인 폴리어건과 법인 브랜드인 폴리 인스퍼레이션이 위치하게 됩니다. 폴리 인스퍼레이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23년 9월을 기점으로 저희 회사명이 주식회사 코리아 폴리스쿨에서 주식회사 폴리 인스퍼레이션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 자체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그 브라더 법인이 있죠. 폴리 ESC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코리아 폴리스쿨, 폴리 ESC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라인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브랜드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마스터 브랜드 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으로 커퍼레이트 라인업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폴리 인스퍼레이션을 중심으로 폴리 ESC, AIEI 형성, 그 다음에 저희 해외 법인인 폴리 비엔남이 위치하게 되고요. 우측에 이제 저희 서비스 브랜드 라인으로 기존에 저희 이제 근간이 됐던 폴리 어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그넷, 엠폴리, 그 다음에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어원들이 이렇게 형태를 이루게 되고, 저희 폴리 어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라인업은 동일하지만 법인 기숙은 베트남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구조를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캔비 어원 같은 경우는 저희 독립 브랜드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브랜드 라인업에는 위치는 하지만 폴리와의 연계성은 가지지 않는다. 다만 캔비는 폴리가 보증 브랜드로서 크레이바이 폴리라는 보증 브랜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폴리를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가 앞으로. 근데 이게 폴리 회사냐, 뭐 어학원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존의 폴리 자체는 KP에서 폴리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폴리 어학원 같은 경우는 비전과 슬로건을 통해서 저희 폴리 어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고시가 되고 있지만 저희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에세스는 솔직히 말하면 어디 표현할 길이 없었고 대부분 이제 입사하실 때 대표님이 이제 PT 자료를 얘기하신다거나 그때 외에는 노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워딩들로 저희 이제 뭐 일하는 방식,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저희는 간명하게 마스터 브랜드 폴리의 가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폴리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노베이터를 지향하는 법인으로서 진화를 할 것이고 폴리를 지칭하는 키워드 속성은 프라이드와 패스파인더 이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폴리 기존의 어학원의 비전과 슬로건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고요. 이것 자체로 저희를 설명하는 데 가장 합당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단어를 표현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스토리로 구현이 되는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말. 요거 말고도 뭐 비전 슬로건도 있을 거고 원래도 회사에도 비전과 슬로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됐긴 했는데 저희는 이걸 중첩돼서 구분지어서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뒤섞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명하게 요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그 키워드를 도출해 보니까 이렇게 12가지 선도부터 시작해서 협력까지 12개의 핵심 워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더 간명하게 압축을 했고 저희의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프라이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 그거를 머리 글자를 풀어가지고 5개의 단어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게 proud, resolute, innovative, dynamic, exceptional 이렇게 5가지 단어로 압축을 했고 이걸로 이제 저희는 스토리텔링을 하게 됩니다.
뒤에 구조적으로 좀 보실 텐데 DNA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새 그 회사라든지 아니면 일하는 집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예전엔 비전, 미션, 핵심 가치, 뭐 인재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워딩으로 예전에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DNA라는 표현을 굉장히 압축을 합니다. DNA는 뭐냐면 그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그 회사에 어떤 인재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지를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고 보통 물게 되면 되게 감명해요. 너네 누군데? 너네 뭐 하는 회사야? 라는 질문에 저희가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자, 패스파인더다. 이건 우리 주장일 뿐이죠. 그럼 이 주장에 대한 당위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바로 DNA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너는 패스파인더구나.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프라이드하게 일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이 5가지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걸 문장으로 기술하게 되면 우리는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일합니다. 개혁적 태도와 역동성으로 우리만의 길을 개척하죠. 우린 예외적인 아주 이례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라고 당위와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럼 시장과 고객들에게 어떤 엔드유저 밸류를 제공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노베이터로서 세상에 기여한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패스파인더임을 증명하는 이런 순환 구조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 개념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컨설턴트가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탑 컨설턴트가 만든 개념입니다. 예, 저라고 얘기는 많이 들고요. 예, 제가 실제로 그 브랜드 전략 자문을 할 때 이 개념으로서 많이 감명해드린 개념이 있어서 저희도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 프라이드가 이렇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으로 뭐 한 단어를 찍는다면 예를 들어 다이내믹을 찍는다면 폴리의 일하는 방식은 다이내믹하게 일해 역동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 그럼 우리는 어떤 인재? 우리는 다이내믹한 인재가 필요해. 역동적인 실천력에 소통도 능숙한 매력 돋는 인재가 우리 폴리의 인재야. 예,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브랜드 에센스는 이 DNA를 통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저희 이제 마스터 웹에도 표현할 텐데 일단 이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사이드에서 먼저 좀 정리를 했는데 원래는 이게 이제 인사팀하고 같이 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된 버전이라기보다는 인사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올해 이제 가을쯤에 마스터웹에 표현될 때는 조금 더 정제되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센스의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인성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 변경뿐만 아니라 성장을 거듭하는 폴리 브랜드의 구조적, 언어적 표현이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보고 드릴 내용으로는 시각적인 변화인데요. 브랜드 스타일링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컨소시엄 파트너로 수고해주신 인피니트 이정화 부사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이정화 부사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그 경과보고 영상을 좀 보니까요,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제가 3월에 아마 그 업체 선정을 하셨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 마지막 그 결과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자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책자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한 10개월 정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굉장히 저희 클라이언트이셨던 이제 폴리에서 인주건 여러분들 특히나 ETF 팀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써주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또 이 결과물들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개발했던 내용들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저희 그 폴리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 비주얼 작업들이 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요. 지금 그 최종적으로 결정된 요 지금 워드마크 저희가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기본형은 최정상 영어 교육 명가로서 이런 자부심과 함께 이 폴리가 앞으로 이제 어떤 미래의 그
선도한다라고 하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저희 앞서 설명해 주셨던 그 아이덴티티를 워드마크로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했던 이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자부심이라든가 뭐 이런 신뢰라고 하면은 굉장히 경직된 이미지를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폴리의 로고에는 그런 자부심들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유동적인 그런 모습들로 저희가 표현됐던 이 디자인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압축이 되고 그 안을 가지고 좀 더 파인 튜닝을 해서 지금 보시는 최종적으로 이 안이 됐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는 저 이니셜의 P자의 수직적인 부분들의 기본 어떤 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분할하고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굉장히 밸런스 있게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 로고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실 텐데요. 이 폴리가 만들어져 있는 그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가장 좀 고려해야 되실 부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제 최소 공간 기준으로 해서 클리어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최소한의 저 정도의 공간은 확보를 하셔야 저희 로고가 가지고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규정들을 이제 가장 먼저 저희가 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의 비주얼에서 이 워드 형태가 주는 어떤 이미지도 저희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실 컬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그 선정한 이 블루 컬러는 저희 어떤 프라이드라든가 조금 더 미래 선도적인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로 선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이 비주얼을 활용을 하실 때는 최대한 메인 컬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기본 포지티브하고 그다음에 배경에서도 블루 컬러를 쓰고 그걸 네거티브로 쓸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가장 기본 시스템으로 일단 저희가 좀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폴리는 이제 마스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마스터 브랜드 폴리가 여러 개의 저희 어떤 계열사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계속해서 조합 형태로 많이 확장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합을 할 때 기준을 다시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 조합은 뭐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뭐 강조형, 그다음에 보조형 형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저희가 어떤 그 조합의 시스템들을 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후에 저희가 매뉴얼상에서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문뿐만이 아니라 한글의 조합에 대한 부분도 뭐 이후에 이제 전형 서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조합의 기준들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그 베이직 시스템이라고 하는 로고 이외에 활용을 하실 때 과거에는 그 엠블럼 C를 활용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간 전통적이고 올드하다는 그런 이미지도 있으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이원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 폴리의 그 비주얼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게 아이콘화해서 쓰실 수 있도록 몇 가지의 형태들을 수록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 부분은 저희 메인 컬러는 폴리 블루입니다. 그래서 폴리의 블루가 메인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이 블루 컬러와 함께 더불어서 저희 폴리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저희 어떤 컨셉이나 의미에 부합하면서도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네 가지의 서브 컬러들을 다시 좀 셀렉을 해서 같이 저희가 컬러 시스템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블루 컬러 조합이 되면서도 이미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드나 또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컨셉에 맞춰서 퍼플, 그 다음에 옐로우, 그 다음에 스카이 블루, 그리고 화이트, 뭐 그레이, 블랙은 기본 컬러로 전체적인 컬러 시스템들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저희가 뒤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좀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몇 가지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쓰실 때는 앞서 저희가 그 기본 저희가 폴리를 블루로 썼을 때 하고 배경에 썼을 때 컬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시고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활용하실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기준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백에서 어떨 때 우리를 그 포지티브로 쓰고 네거티브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는 저희가 먹을 50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배경이 라이트해질 때는 이제 포지티브로 쓰고 그다음에 어두워졌을 때는 이제 네거티브로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워드마크 형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제 실제로 활용하실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픽 엘리먼트들이 사실 굉장히 그 워드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그래픽 모티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주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폴리의 워드를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크랍 테스트를 해봐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걸로도 충분히 그런 그래픽식 이미지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그래픽 모티프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의 그 알파벳의 조형이 어느 정도 보이는 형태하고 이걸 아주 크롭해서 그냥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픽적인 형태로만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버전으로 시스템을 좀 마련했고요. 이거를 적용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매뉴얼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개발하면서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뭐 가로 형태나 세로 형태나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전용 선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후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따로 저희가 설명을 주실 거고, 저희는 이번에 이런 비주얼 시스템을 만들면서 프라이머리와 함께 저희 폴리의 전용 선체를 좀 개발했는데, 이 전용 선체는 주로 저희가 헤드라인이라든가 주요 문서에서 쓸 수 있는 볼드와 레귤러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후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교재라든가 또 내부에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에서 쓰실 때는 그 이외에 지금 보시는 지정 서체라고 해서 전용 세트를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체를 지정 서체로 권장 서체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일관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는 보시는 것처럼 특수 효과로 디버싱, 엠보싱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베이직 시스템 부분 간단히 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만든 이 로고는 고객들 접점을 터치포인트에서는 실제로 이런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 아이템들에서 고객들에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서식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명암인데요. 명암은 전면은 굉장히 그 정중하고 포멀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후면에서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저희 컬러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좀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이미지들을 전출할 수 있는 제가 서식 시스템들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 밖에 지금 보시는 뭐 아이디 카드라든가 그리고 뭐 쇼핑백 같은 경우도 기본은 저희 메인 컬러를 썼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뭐 이벤트나 그런 시즌에는 지금 보시는 저희 서브 컬러를 가지고 충분히 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홍보 포스터 부분도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래픽 그 모티프 시스템들을 가지고 제가 예시로 적용해서 디자인 개발을 해놓은 그런 사례입니다. 뭐 가로 형태라든가 세로 형태, 그리고 이미지를 들어갈 때 이미지에 들어가는 어떤 그 비율이나 그 형태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톤앤 매너들도 같이 한번 수록을 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아마 그 내부에서 쓰실 때 이런 뭐 교재라든가 이런 데도 다양하게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두는 그 기본 시스템 이외에 다양한 이미지들이 많이 늘 텐데요. 뭐 각각 개별적으로 쓰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로고가 어떻게 위치하고 다른 어떤 로고들과 어떻게 같이 조합해지는지 부분들은 이런 규정을 좀 마련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꼭 좀 활용을 해주시고 보시면 이제 실제로 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겠죠. 뒷면 부분도 그런 가이드를 같이 마련해드리고요. 기타 나머지 아이템들입니다. 요거 내부에 쓰시는 여러 가지 뭐 총무라든가 이런 양식에도 적용되는 예시 좀 드렸고요. 요즘엔 모바일상에서도 저희가 비주얼들이 구현되는 경우가 많이 많은데 모바일상의 뭐 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초기 화면이라든가 이렇게 로딩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본 가이드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스터 브랜드로서 폴리 썼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서 사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인에서도 뭐 파사드 사인 그리고 그 파사드 사인에서도 배경의 어떤 그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 좀 드렸고요. 채널 사인으로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채널 사인이 그
가늘었을 때, 또 두꺼웠을 때, 면적이 좁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같이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널 사인이 아니고 파나플렉스 형태로 들어갔을 때 가로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정방향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예술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으시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움직이는 홍보 그 매체이죠. 그래서 이 차량에서도 저희 이미지를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각종 차량에 적용되는 저희 그 프라이머리에 대한 부분도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가 규정들을 마련해서 아마 이 정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제가 보여드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예시로 보여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희 그 결과물이 녹아 들어가 있던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 가이드를 가지고 잘 좀 활용을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이런 애썼던 그런 노력들이 고객들에게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 이것을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어 세 번째 보고드릴 내용은 저희가 엠블럼과 로고타의 컬러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폴리에서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서체로 개발했는데요. 이제 우리만의 서체를 통해서 고유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개는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 컨소시엄 파트너사 T랩의 대표이자 국민대 교수님이신 박윤정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정입니다. 저희 서체의 이름은 패스파인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두 가지 서체는 한글과 영문이 있고요. 그리고 심볼 영역이라고 해서 특수문자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두 가지의 두께는 볼드와 레귤러이고요. 이 두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성 위주로 다양한 영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좀 특징이고요. 영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로고 타입의 형태를 최대한 가지고 오는 그런 상징성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강력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가진 로고 타입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로고 타입이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릭 산스 계열의 영문을 좀 많이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안에서 저희 폴리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POLY 네 자의 이미지를 최대한 알파벳에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건 이제 레귤러 타입이긴 한데요. PA 형태 또한 로고가 가지고 있는 라운디드한 형태를 최대한 적용을 했고요. O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원에 가까운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의 키 차이를 좀 많이 줄여서 먼 거리에서 봤을 때도 판독성이 굉장히 좋은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두 가지 서체는 본문형이 아닌 제목용 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목용이라고 하는 거는 주요한 부분의 타이틀, 헤드라인 쪽에 사용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산스 계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형태가 특징이면서 굉장히 명쾌한 형태가 주는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소문자의 가장 큰 특징의 부분인데요. 필기감을 살린 자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든지 D 같은 경우에는 그 필기감을 살린 개성적인 요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P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이미지를 B와 D, R, Q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문자의 경우에는 좀 더 캐릭터가 부여된 상징성이 있는 대문자 라틴 알파벳이고요. 소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활용했을 때 가독성과 판독성을 굉장히 중시한 그런 디자인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Y 같은 경우에는 A라든지 V, 대문자 Y에서도 이런 이제 곡선값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폴리서체만의 어떤 개성적인 부분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T의 경우에도 보시면 소공간에 들어가는 라운드와 밖의 부분을 좀 차별화를 두고 곡선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레귤러 서체로 보시는 이런 이미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로만 텍스트를 친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개성적이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문자와 같이 사용했을 때 경우에는 활용성을 굉장히 좋게 높일 수 있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글 부분입니다. 한글의 경우에는 그 영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에 꽉 차 있는 알파벳 O자입니다. 근데 한글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그 느낌보다는 사용성과 편의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해서 그 숫자가 아니고 영문 5의 형태보다는 타원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형태의 타원이 아닌 정제된 느낌이면서 굉장히 모던한 형태를 줄 수 있는 타원 형태의 이응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학자나 뭐 히읗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정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집중을 좀 했고요.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이 모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탈레모 구조가 아닌 정사각형의 네모틀 구조를 가지면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자음의 크기를 최대한 크지 않게 좀 만들므로 인해서 네모골 구조이긴 하지만 젊은 이미지를 좀 부여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폴자 같은 경우에 피읍골의 이미지도 피의 형태를 반영한 곡선이 좀 많이 들어간 피읍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을골 같은 경우에도 곡선과 직선이 적절하게 좀 접목되어 있는데 속공간에서는 곡선을 최대한 배제해서 좀 더 명쾌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히읗골의 꼭지입니다. 꼭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저희 이제 폴리만의 이미지를 안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는 레귤러와 볼드가 두께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폭을 굉장히 고정으로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귤러를 사용하시다가 볼드로 대체했을 때도 글줄 간격이 무리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이제 고려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귤러로 작업한 한글 이미지입니다. 볼드로 작업한 한글 이미지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동일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글과 영문 같이 이렇게 사용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도 영문 대문자의 어떤 캐릭터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하였고요. 6자와 9자에서 열려지는 공간을 좀 보실 수가 있고 필기감의 어떤 느낌까지 반영이 된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한글, 영문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 안에는 사실 그 원 안에 들어가는 숫자, 알파벳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까지 최대한 통일성 있게 작업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폰트 다 끝나고 이제 베타 테스트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었죠. 그래서 최대한 TF팀하고도 이제 협의를 좀 했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파일이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OTF, TTF, 그리고 이제 EOT, WFF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끝에 오른쪽에 있는 그 EOT나 WFF 같은 경우에는 웹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용량 자체가 좀 많이 다운사이징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TF하고 TTF의 차이는 TTF보다 OTF가 좀 더 상위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이 조금 더 미려한 파일이 OTF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도비 툴이나 그래픽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OTF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TTF 같은 경우는 같이 설치했을 때 TTF라고 파일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TTF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그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한컴 오피스라든지 워드 쪽에 해당되는 파일에 이걸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OTF 파일은 그 한컴 오피스나 워드에서 PDF 파일로 변환했을 때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 폴리서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파일의 OTF가 그게 이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를 같이 드리고 두 가지를 같이 설치해서 쓰시더라도 그래픽에서는 OTF를 일반적인 문서 작업에서는 TTF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다 마쳤고요. 사실 그 폴리 서체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도 굉장히 인상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면 한글과 영문을 다르게 좀 다른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절묘하게도 TF팀에 사실 많은 도움이 있었죠. 두 가지 이미지가 그렇지만 매칭이 너무 잘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또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좋은 경험을 가졌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폴리 서체 사용하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은경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리뉴얼의 1단계인 개발에 대한 경과 및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임원들과 팀장님들에게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고 저희 TFT에서 당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TFT 리더인 김은송 부장님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그 일정이나 이런 거 아직 이제 1단계가 끝났습니다. 진짜 개발이 1단계고 보통 이제 브랜드 리뉴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같은 선수들은 보통 2년, 3년 이렇게 잡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인지하시는 건 개발 끝나면 끝났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고 작년까지 이제 개발이 끝낸 거고요. 진짜 본 게임은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죄송한 스타일 가이드 좀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끝나면 여기 일단 대표님 회장님께는 제가 이제 결제를 받느라 먼저 보고를 좀 드렸고요. 여기 이제 임원분들께 다 나눠드리려고 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정업 사장님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오늘 설명드린 것이 일단 룰이 있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까 베이직 시스템, 그러니까 전반부는 그냥 룰입니다. 이제 우리 폴리 브랜드 스타일 이건 침해되면 안 돼라는 룰인 거고요. 뒤에 이제 캠퍼스 사인이라든지 셔틀버스 사인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해가면서 굉장히 최적화를 계속 이뤄가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져야 되고 저번에 이제 임원분들께는 제가 이제 굿즈도 테스트 굿즈도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긴 했는데 그거 이제 올해 한 8개 만들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디자인으로 그래픽으로는 예쁜데 여러 소재나 어떤 형태에 앉혔을 때 이게 과연 최적인가라는 그런 테스트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많이 이루어져야 돼서 한 200개 테스트가 남아 있는데 일단 그걸 다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원망하실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것만 임원분들, 팀장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될 일정들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임직원들께 결과 보고를 드렸고요. 4월에는 전사 표준 서식을 배포드릴 겁니다. 스타일 가이드와 우리 타이포랩에서 같이 작업해서 만들어진 전용 서체,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한 지정 서체를 바탕으로 해서 전용 서체를 지정된 표준 서식을 만들 거고요. 그건 이자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저희가 이제 임원하고 팀장들께만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이 스타일 가이드를 해설하고 폴리의 브랜드 스타일링이 어떻게 구현됩니다라는 것을 교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폴리 인스퍼레이션, 폴리 ESC 뭐 이런 법인들, AI 연구소까지 다 폴리 식구들인데 그분들한테 다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신규 입사자들도 바로 그냥 영상 보고서 교육 받을 수 있게 그래서 6월쯤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국내만 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베트남에도 이 서식이 넘어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시행착오를 다 겪고 테스트를 다 해보고 완성된 버전을 6월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영문 버전은 지금 R&D에서 좀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6월쯤에 베트남에 전달돼서 베트남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좀 후속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은 미리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관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연락을 받으시고 계시겠지만 캠퍼스 이제
그 외부 사인, 그 다음에 셔틀 사인, 그 다음에 캠퍼스 인포데스크 메인 백월 같은 경우는 저희도 통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거는 8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다음에 캠퍼스에도 전사 표준 서식과 마찬가지로 캠퍼스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서식류를 저희가 작업을 해서 템플릿을 만들어서 캠퍼스에 공유할 예정이고요. 이제 9월이 좀 진짜 이제 대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웹이나 뭐 캠퍼스 어플리케이션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대회에 딱 공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표 시점은 올해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가을에. 이때 시점에 맞춰 나오는 것이 저희가 이제 마스터 브랜드 웹이라는 웹페이지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폴리 어학원 홈페이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그게 회사 페이지인지 어학원 페이지인지 이게 정체 정의가 좀 어려워서 그걸 구분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마스터 웹, 폴리 인스퍼레이션, 폴리 ESC, AI 연구소, 폴리 베트남을 모두 포괄하는 커뮤니케이션 웹 형태로 회사와 법인 마스터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24년 1월에는 저희 이제 폴리라는 브랜드 경험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캠퍼스잖아요. 거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만 브랜더들한테는 거기가 브랜드의 경험 공간입니다. 거기 이제 체감하는 시설이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이 입히는 원복, 활동복, 가방도 신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신제품이, 그래서 24년 3월 신학기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원복과 활동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년 3월에는 저희 이제 폴리 어학원 캠퍼스에 이거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웹이 아니라서 저희는 학습 서비스랑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연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3년 9월에 같이 오픈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서 24년 3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뜯어본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체감하실 수 있는 게 바로 표준 서식일 것 같아요. 회사가 브랜드가 스타일이 정비된 회사냐 아니냐는 대부분 이 표준 서식에서 보면 갈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저도 벌써 이제 입사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 각 부서별로 뭐 보고서도 제가 보게 되고 뭐 발표 자료도 보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서식이 부서별로 다 개인 취향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식을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폴리 템플릿이 있었죠. 4대3 비율의 그 PPT 슬라이드 템플릿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PC 일단 배율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발표용이나 문서용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좀 있어가지고 발표용 16대 9 서식, 그 다음에 문서용 A4 27대 19 서식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저희가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워드 문서도 저희가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맛만 보여드리면 아직 작업 중인데 맛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냥 표지 있고 내지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게 난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쓰실 수 있게 최대한 편의를 좀 보강하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일부분만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서식, 사내 보고나 기한 문서 서식, 전용 서체와 지정 서체를 맺혀 저희가 표준 서식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전사 배포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전용 서체와 로고, 뭐 심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 표준 서식이 아예 딱 인스톨이 돼가지고 신규 입사자 PC 받을 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텝 부서분들 인사나 뭐 재무, 그 다음에 그 IT나 R&D 같은 경우도 외부 반출하시는 그 발송하시는 문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뒤져봤는데 우리 회사는 표준 서식이 없다. 뭐 팩스 커버도 없고 공문 표지가 없다. 뭐 이게 그냥 알아서 뭐 엑셀로도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길래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4월에 저희가 좀 공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를 따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가 정비됐는데 이 룰이 안 지켜지면 굳이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이제 개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산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압축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로고 타입이 생겼고 엠블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 서체, 몰드 레귤러, 패스파인더체가 생겼고 우리를 색깔로 표현하는 컬러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시그니처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브랜드를 꼭 요새는 시각적으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각적으로도 브랜드를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징글 사운드라고 하는데 징글 사운드의 모션 그래픽을 입힌 것을 시그니처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비디오나 비디오 매체, 모바일 매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그니처 타이틀도 저희 프라이머리나 이런 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 멀티미디어 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요거 하나만 되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화려하게 베리에이션한 버전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이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생겼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당부드릴 사항을 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당연히 다섯 가지는 당연히 법인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예,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저희 폴리 구성원들 모두의 브랜드 자산이라는 좀 인식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브랜드 관리는 저희 이제 TFT 멤버들이 대부분 보면 폴리의 마지막 산출물을 내는 수무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만들고 디자인해서 입히고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QC 업무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브랜드 자산 관리하는 것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식을 같이 가져주셔야 돼요. 관찰자로서. 제가 하나의 예시를 좀 말씀해 드릴 건데, 그 예전에 유명한 통신 회사에서 전용 서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배포형 개방형 서체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해놨었습니다. 근데 그 서체가 한 9년 전쯤에 갑자기 폐쇄형 서체로 정책을 바꿉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는 이제 브랜더들만 아는 야사긴 한데, 그 왜 여러분들 밤에 유흥가 가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요만한 명함으로 굉장히 헐벗은 누님들이 있는 사진 이렇게 뿌리는 데들 있잖아요. 유흥가에서 하는, 거기에 그 전용 서체가 떡하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걸 보시고 다 걷어들여라, 배타적 서체 정책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원래 배타적 서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개방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지금 캠퍼스에 이 서체를 내리느냐 마느냐를 좀 고민까지 하고 있는 지점이긴 한데,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자산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 서체를 나 우리 서체 예쁘니까 난 내 집에 PC에다도 설치해야지, 그 다음에 지인이나 친구한테 야 우리 서체 만든데 이거 시중에서 볼 수 없는 거야, 이쁘지? 하면서 보내주시는 그런 경우가 없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이제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관리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외부 업체에다가 인쇄를 맡기기 위해서 당연히 서체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도 수거 폐기 규정을 저희가 아예 만들어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특히 계신 임원이나 팀장분들께서는 이거 자산이다, 함부로 외부 반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인식을 가져주시고, 모두가 좀 브랜드 매니저라는 인식을 같이 가져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좀 당부의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지 저희가 이런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당부 말씀 겸 쓸데없는 영상 큐티까지 소개드린 김우성이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브랜드 리뉴얼 경감의 결과 보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브랜드 리뉴얼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브랜드 리뉴얼 2단계 어플리케이션 과정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서 김윤선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브랜드 매니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프로젝트 파트너가 되어주신 인피니트 이정화 부사장님과 티랩 박윤정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달라질 폴리를 기대해 주시고요. 추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